예, 잠시 후 2시부터 국회 본회의가 진행됩니다.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 여야의 팽팽한 기싸움이 이어지고 있고 또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탄핵안 보고까지 앞두고 있어서 연말 정국이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정치 직설 정연국 전 청와대 대변인,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국회 상황과 정치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이 예산안 저희 법정 시한 마지막 날이죠. 그렇습니다. 2일까지 네. 처리하도록 돼 있고, 이에 앞서서 지난주 금요일에 예결특위에서 야당 주도로 정부가 냈던 677조에서 4조를 줄인 673조 규모의 감액안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부의가 돼서 현재 국회 문턱에 와 있는 그런 상황인데, 조금 전에 우원식 국회의장께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단 오늘 상정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여하간에 지금 상당히 지금 팽팽하게 맞서 있는 상황이니까 이걸 감안했죠. 그래서 12월 10일까지 합의안을 도출하라고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의 입장 차이라는 것은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그 초유의 감액안을 만든 데 대해서 사과하고 철회해라,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거고, 야당에서는 수정안을 가져오면 우리가 협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여야 간의 입장차가 현격해서, 자, 이제 며칠 말미를 이제 얻긴 했습니다만 10일까지 입장 차이를 과연 좁힐 수 있을지 상당히 이제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오늘 우원식 국회의장이 직권 상정하지 않은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봅니다. 예, 그것은 의장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겁니다. 예. 민주당의 일방적 예산안이었기 때문에 국민적 저항이 부딪힐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요. 예. 사실 이번 민주당의 예산 감액 예산안은 말하자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현 정부에 대한 보복성 예산이다. 예. 이렇게밖에 규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물론 예산 이미 다 예산안에 대해서 다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특활비, 특경비, 대통령실이라든가 검경, 감사관의 특활비, 특경비에 대해서 과하다 그러면은 줄여야 되는 것이 맞죠. 예. 그렇지만 완전히 삭감을 해버렸단 말이죠. 제로, 영원으로 만들었단 말이죠. 그것은 과도한 처사다. 예.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은 이 마약 수사라든가 이런 예. 부분들, 딥페이크라든가 디지털 성범죄라든가 이런 것은 가장 지금 절실한 문제이거든요. 수사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런 결과가, 국민들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사, 특활, 특경 수사를 못하게 한다. 이런 부분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마약 수사 같은 경우는 사실 민주당 정부에서도, 지난 정부에서도 책임이 있는 부분입니다. 마약이 지금, 우리 지금 청정국이었는데 지금 청정국이 아닌 상태가 지금 되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거의 일반 생활에 지금 퍼져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마약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다. 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책임이 있는 그런 정당으로서 그렇게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부분이고, 치안도 공백에 생기게 하겠다.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을 오늘 처리하지 않은 것은 다행인데, 앞으로 이 여야간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서로 물러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점에 있어서는 국민들께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인데 어떤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여야 간에 정부는, 야당은 예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을 주장하고 있고, 또 국회는 예산 심의권과 또 의결권 헌법상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근원적으로 이제 맞부딪히는 부분이어서 주고받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감액된 예산도 좀 살릴 거 살리고, 또 일부 또 야당에서 필요한 예산은 또 어느 정도 또 늘리고, 이렇게 해서 주고받기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쉽지가 않으니까 문제인데 말이죠.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주고받기만 하면 예. 매우 쉬운 문제인데, 내가 다 가져가겠다. 예. 라고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그래서 이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게 있어요. 예. 그래서 증액은 아무리 거대 야당이라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 또 그렇지만은 국회가 예산을 심의하고 확정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아무리 예산을 편성해도 거대 야당이 협조를 안 해주면 통과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반발짝씩
서로 물러서서 주고받고 양보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것이 정치의 이제 기본이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출범 이래로 정치가 지금 실종되고 대결 정치가 계속되다 보니까 지금 예산안 문제도 이렇게 충돌하고 있는데 지금 구체적으로 야당이 삭감을 했다는 그 예산안 내역을 보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거예요. 전체 677조 중에서 네. 4조 1,000억 원을 삭감을 했거든요. 이 가운데 67조? 지금 예. 네 그렇거든요. 네. 근데 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비비가 당초에 정부안이 4조 8천억 원이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절반을 이제 감액을 했어요. 예. 2조 4천억 원으로. 예. 그러면은 코로나 이후에 정부의 예비비가 통상 한 1조 5천억 정도 썼거든요. 그러면 깎아도 지금 2억, 한 1억 정도가 더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정부, 여당이 너무나 지나친 얘기다라는 것 하나 말씀드리고요. 네. 두 번째로 지금 검찰, 경찰 또 그리고 감사원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특활비 같은 경우는 영수증 처리도 안 합니다. 어디에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주머니 쌈짓돈처럼 뭐 검사들이 자기들이 나눠 먹기도 하고 과거에 뭐 정치인들이 생활비로 쓰기도 하는 예.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전액 삭감을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국민들도 요구하는 방향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로는 대왕고래 프로젝트. 이걸 좀 상당 부분 삭감을 했고, 그리고 또 용산공원 조성 사업. 이것도 상당 부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른바 김건희 예산이라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 예산도 상당 부분 삭감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과연 민생하고 직결되는 것인지 치안하고 직결되는 것인지 저는 지금 이 예산안 문제와 관련해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지금 집권당 대표가 협상 안 하겠다고 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태도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책임은 야당 책임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뭐 민생, 치안, 뭐 안보가 문제다. 라면은 1차적으로 이거는 여권, 정부 여당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걸 다 뭐 민주당이 책임져라. 라는 태도는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예. 12월 11일 날 이 마지막 정기 국회 날이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국회 의장이 중지에 들어갔는데 그 전에 반드시 여야가 좀 합의해서 12월 10일 날은 처리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어쨌든 올해도 이제 본회의 상정이 불발되면서 예산안이 또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게 됐습니다. 이게 해마다 다시 이제 반복되는 상황이기도 한데 지금 그 여야 할 것 없이 서로 이제 그 정쟁 때문에 민생은 뒷전이다라는 말을 서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민생이라는 어떤 그 공감대를 중심으로 해서 좀 해법을 좀 찾을 수는 없을까 싶기도 한데 어떤 좀 조언을 주시겠습니까? 예, 민주당이 예산을 바라보는 인식을 바꿔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민주당은 예산을 어떻게 보냐 그러면은 이 탄핵이라든가 지금 이제 오늘도 뭐 검사 탄핵안을 올립니다만 네. 탄핵안 그리고 또 특검 예. 이런 것과 연관시켜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없애기 위한 그런 부분으로 이 예산을 볼모로 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네. 그게 가장 큰 문제인 것인데 그렇지 않고 정말 정부의 정책에 대한 발목을 잡지 않고 민생을 바라보고 국민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이런 예산을 짤 수 없는 것이죠. 예. 지금 사실 소상공인들 굉장히 어렵거든요. 지금 그런 아우성들이 지금 전국에서 지금 이루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의식을 하지 않고 오로지 정부의 발목을 잡겠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해서는 협조하지 않겠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예산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접점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네. 이제 예를 들자면은 이번 예산안에서 이제 호남 고속철이라든가 지역 화폐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민주당이 꾸준하게 요구를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기들도 민주당도 얻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 편성은 정부에 있기 때문에 정부를 설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정부도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기본적인 인식, 이 예산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 이런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기관과의 압력으로
작용한다든가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이런 인식을 기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예.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예,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그 해법을 위한 좀 조언을 좀 주신다면요? 해법은 간단하죠. 우원식 의장이 얘기를 했지만은 집권당은 집권당으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다하고 그리고 거대 야당은 거대 야당으로서의 책임과 도리를 다 하면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다시 정치의 본령으로 돌아와서 대화하고 타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민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삼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 편성권은 정부가 갖고 있어요. 그러면 정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주는 게 당연한 것은 아니죠. 국회에서 심의하고 의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677조 중에서 4조 1,000억 원 정도를 지금 삭감을 했으니까 전체 규모에서 보면은 0.05%밖에 안 돼요. 이 정도 삭감을 못 합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마약 수사 얘기를 하셨는데 마약 수사 예산이 없는 게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왜 마약 수사가 중단되는 건지. 그리고 이걸 좀 알아봐야 돼요. 역대 보면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도입 이래로 법정 시한을 준수한 적이 2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2014년입니다. 이건 박근혜 대통령 때입니다. 한 번은 2020년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때거든요. 그러면 이때는 정치를 발휘한 거예요. 근데 역대 최장 지각이 2번 있었어요. 최장 지각 그리고 그 다음. 그게 지금 다 2021, 2023년 윤석열 대통령 시절이거든요. 그러면 한마디로 집권당의 정치 역량이 너무나 없다, 정치력이. 그래서 지금 일방적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지금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거는 지역화폐 예산 2조 정도는 배정을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 부분 양보하고 또 지금 정부 여권이 원하는 거 가져가면 된다. 이런 말씀 좀 드립니다. 대화 타협을 주문하셨고 뭐 서로 간에 약간 좀 태도 변화가 좀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감사원장하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이제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한 책임을 물어서 중앙지검 지휘부 라인 중앙지검장을 포함해 3명 검사 탄핵까지 오늘 보고될 예정 아닙니까? 이거는 오늘 보고가 되면 올해 4일에 이제 표결 처리가 되고 표결은 뭐 과반 이상이면 통과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과반 이상 되니까 뭐 가결될 가능성이 큰 상황인데 이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참으로 한심한 일이죠. 지금 이제 수사를 한 검사들을 탄핵하겠다. 말하자면 가볍게 얘기하자면은 이제 도둑질을 했는데 도둑놈을 갖다 경찰이 잡았는데 경찰이 옷을 벗기겠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찰이 이런 형태의 민주당의 지금 형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특히 뭐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한 검사들을 탄핵을 해서 뭐 재판을 지연시키겠다 또 보복성으로 일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수사기관들을 압박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1야당으로서 해서는 안 될 일이고요. 특히 감사원장을 탄핵하겠다. 이건 유례없는 일입니다. 독립기관 기관장을 탄핵하겠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감사원에 대한 이제 일종의 보복성이겠죠. 감사원이 그동안 이제 지난 문재인 정권 때에 있었던 일들. 말하자면 뭐 서해 공무원 사건이라든가 서해 공무원 자진 월북으로 조작한 사건이라든가 또는 뭐 집값 통계를 조작한 사건이라든가 이 월성원전 통계를 조작한 사건이라든가 이런 다 조작 정부의 그 실태를 갖다가 감사를 통해서 다 밝혀지겠단 말이죠. 그것들에 대한 보복성. 더군다나 지금 이제 또 하나 지금 예비가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사드 배치 정식 배치를 두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 정식 배치를 하지 않기 위해서 계속 지연 전략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환경영향 평가 그 당시에 그렇지 않았습니까? 전자파에 튀겨진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전자파로 인한 영향이 전혀 없다는 것이 환경영향 평가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1년 이상 그것을 숨겼습니다. 정부 내내 문재인 정부 내내 그 부분을 숨기고 있으면서 정식 배치를 못하게 하고 더군다나 그 사드와 관련 군사 비밀을 중국 정부에 유출을 했다는 그런 의혹도 지금 감사 결과로 지금 드러나고 있거든요. 지금 이게 곧 이 발표가 공개가 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 공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감사원장을 탄핵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원장을 탄핵하게 되면 감사위원이 7명이었다 6명으로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정부 정직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감사위원이 6명 가운데
3대 3으로 여야의 구성원이 돼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 감사 결과를 공개하려고 하더라도 의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예, 이 지금 감사원의 직무를 완전히 정지시키겠다는 것이에요. 감사원의 공공기관으로 독립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예. 지난 방통위에 지금 방통위원장을 탄핵함으로써 방통위의 지금 마비가 돼 있는 상황 아닙니까, 기능이? 지금 이 독립기관인 감사원마저도 기능을 마비시키겠다. 정부 기능을 마비시키겠다고 하는 이런 의도에 대해서 정말 개탄을 금할 수 없고 국민들도 이것을 다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민주당은 인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수사기관을 압박하기 위한 것이고 보복성이다. 그리고 정부 기능을 이제 마비시키겠다는 의도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어떤 부당성을 많이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어쨌든 오늘 보고가 되면 그대로 뭐 가결까지 가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발의가 되면 의결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제적 과반의 찬성이면 의결이 되거든요. 근데 민주당만 해도 한 170명 정도 되니까 가결은 100%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100%까지 저는 100% 된다고 봅니다. 하셨어요? 네. 왜냐하면 상정이 되면 중요한 건 이제 국회의장이 상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정만 되면 100% 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대변인께서 어떻게 감사원장을 탄핵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헌법에는 고위공직자는 누구나 탄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역사는 이미 대통령도 탄핵한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감사원장을 탄핵을 못 하겠습니까? 그건 이제 굉장히 인식이 좀 잘못된 거고 그리고 이 직무정지에 들어가면은 마비가 된다고 그랬는데요. 자. 감사원장, 이전에 최재형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임기가 6개월이나 남았는데 아시겠지만 감사원장은 법으로 임기가 보장이 됐습니다. 근데 그만 때려치고 대권 도전한다고 국민의힘에 입당을 했습니다. 그러면 감사원장 스스로가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논리로 가면 스스로 감사원의 기능을 마비시킨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감사원장은 어떤 문제가 있느냐? 전 정권에 대해서는 완전 때려잡게 하는 거예요. 사드다, 통계 조작 의혹이다, 원전이다, 탈원전이다, 그리고 전현희 전 인권위원장이다. 그러면서 용산의 관저 의혹에 대해서는 감사했는데 아예 감사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경호처한테 물어봐라. 그리고 지금 무허가 증축업체가 공사를 했는데 어떻게 누가 추천했는지 이것도 밝혀내지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지금 스스로 감사원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는 이런 감사원장은 탄핵이 마땅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서울중앙지검장도 마찬가지예요.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의 계좌가 사용이 됐잖아요. 그리고 21억 원에 23억 원의 차익을 얻었잖아요. 수익을. 그랬는데도 지금 무혐의 처리를 내렸잖아요. 그리고 압수수색을 핸드폰 하지도 않고 검사가 오히려 핸드폰을 피해자 측에다가 내놓는 이런 검사들은 당연히 탄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탄핵의 적법성이 있는가? 적법합니다. 왜냐? 이거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헌법적인 권한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정당성이 있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감사원이 그리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훼손하고 야당 대표 또 야당에 대해서는 죽이기에 앞장서니까 이거는 정당성이 분명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 여론도 지금 찬성이 압도적입니다. 김건희 특검법에다가 60%가 넘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20%가 안 되잖아요. 이런 이유들이 다 탄핵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오늘 그 본회의 안건이 워낙 뜨겁다 보니까 시간이 다 돼갖고서 이거 짧게 좀 하나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오늘 또 소득세법 개정안도 아마 처리될 전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미뤄졌던 금투세 폐지 그리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하는 거를 이제 2년 유예하는 쪽으로 민주당도 이제 오케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요것도 이제 통과될 것 같은데 탄핵이나 특검 이런 쪽으로는 굉장히 강경한 상황인데 또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요즘 상당히 유연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짧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이제 반론을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요. 지금 소득세법 처리가 하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민주당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테고 이제 가상자산 2년 유예도 동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청년들의 관심이 많은 부분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도 어쩔 수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예, 짧게. 국가 발전이라든지
세수 차원에서는 바람직한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 다만 이재명 대표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집권 플랜에서는 꼭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중대 외연 확장하고 투자자들 또 예. 젊은 층 사로잡기 위해서 필요한 전략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